추미애, 정원호, 전재수 그리고 김부겸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하나둘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돌출했죠. 지방선거 입 후보자들로 인해서 지역구 곳곳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보궐선거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 1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승리한 지역 바로 부산 북갑이죠.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도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교두보로 평가되는 이곳이 술렁이고 있다고 하네요. 부산 북갑 출마의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피렌체 라디오 정태준입니다. 하정우 수석 차출론이 보도되자 즉각 이재명 대통령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주말 잘 쉬셨나요? 피렌체 라디오 홍정민입니다. 저는 애청자분들을 향한 월요 인사만큼이나 홍디에게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난생 처음 라디오 DJ로 살아보신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홍디?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최악이었습니까? 이렇게 매일 뭘 해야 되고 예. 일단 일정 관리도 어려운 데다가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소심하고 이렇게 좀 샤이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라디오로 하다 보니까 많이 막 이렇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홍디가 간과곡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홍디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낯을 가리고 이게 샤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샤이하다고 말할 때 저런 느낌이셨군요. 들을 때 예. 전혀 안 믿깁니다. 예. 네.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리스펙트가 막 샘솟았던 한 주이셨던 거죠. 네. 예. 제가 방송 경력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홍디보다는 그나마 방송 선배로서 감히 우리 홍디를 평가해 보자면 잉크를 빨아들이는 스폰지와도 같은 방송인이 아닐까 싶어요. 평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세상을 살펴봅니다. 정태준의 뉴스. 오늘의 뉴스는 뭘까요? 사랑과 정의의 DJ 정디가 오늘의 뉴스 살펴봅니다. 살짝 위험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는 것 같으세요? 예. 뭘까요? 개헌이요? 개헌입니다. 개헌 얘기 오늘 잠깐 해보죠. 1987년 6월 항쟁, 짧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진 참 위대한 역사의 기억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개헌의 역사는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987년 이후로 우리나라 헌법은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던 거지요. 거의 40년 돼가죠. 그러니까요. 40년 넘은 것 같은데 50년? 아니다. 40년 가까이 됐네요. 네. 물론 이제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유독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수차례 표면화된 바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 국회 때 개헌 특위에 있었습니다. 장본인이셨군요. 네. 예. 그 얘기 잠깐 들려주시죠. 그래요? 그때 지금 행안부 장관이신 윤호중 위원장님이 네. 개헌 특위 위원장이셨고 보니까 저도 이제 개헌이라고 해서 정치적이고 이런 것 중심일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사회 각계 헌법학자분들 그리고 여러 네. 여론들이 많이 들었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4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게 40년 후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생명에 관한 권리라든가 뭐 데이터 뭐 그렇죠. 기본권, 개인 정보 등등. 그래서 정말 고칠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다만 저기 정말 전문이라도 예. 고쳐보자. 당시에 막 막판까지 그랬는데 예. 전혀 논의가 되다가 말고 그냥 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런 시도가 수차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 꽤 여러 안들이 있었던 그죠? 걸로 압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개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 3일 여야 6당의 국회의원 187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됐습니다. 홍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대략이라도 아세요? 예,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한자로 되어 있는 헌법의 이름을 한글로 좀 바꾸고,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홍디, 이 4가지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뭐 법전도 사실은 그 민법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다 이제 한글로 바뀌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부마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명시 이것만이라도 하자는 거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통제권 정말 너무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엄청 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뼈 아프게.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 지역균형 발전은 정말 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지역균형 발전은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번 개헌 추진에 대한 국민의 여론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61.1%의 국민이 찬성을 30.8%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 내용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상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 결과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19.3%, 반대가 무려 77.1%. 71.7%네요. 네네. 네.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 여야정 합의체 회담 후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이 이번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연막작전이고, 따라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억지 주장입니다. 비상식적이죠. 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달라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외웠습니다. 이 예. 조항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홍디가 직접. 네. 헌법 제128조 2항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죠. 이 조항을 이미 각종 언론에서 수십 차례 그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개헌안의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네. 예. 결정적으로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선행돼야 개헌에 동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개헌의 내용에 미뤄보면 정말 구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대가 70%가 훨씬 넘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군요. 구차한 거예요. 예. 이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대비해서 서민 체험을 한다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영상을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선보인 거예요. 이 네. 영상에 등장하는 주유소 손님들 모두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태준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홍정민의 경제 진행합니다. 홍디 혹시 우리 방송에 달린 몇 안 되는 댓글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똑같은 애청자분들도 똑같은 그 감정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홍디의 그 홍정민의 경제가 실전적인 경제 이야기라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댓글이 한 3개 달렸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부산, 대구, 서울까지 있었지만 네.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지금 이슈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시대. 그렇죠. 예, 엄청 이슈잖아요. 그럼 왜 경제 얘기 때 또 뭐 정치 얘기 할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지방선거, 지방 분권이 기업에 또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시급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됐고 네. 또 충남과 대전도 통합을 추진 중이고 또 T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의 통합이라는 건 지역 균형,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홍정민의 경제 시간에 이 이슈가 충분히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올해를 여는 1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신년사 중에 네. 뭐라고 했냐면 고도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예. 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경제학자로서 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모아놓고 인력도 모아놓고 뭐 예. 인프라도 모아놓고 해서 그 성공의 그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예. 규모의 경제를 많이 확보를 했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이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한 게 10년, 20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성장률은 굉장히 정체했고요. 오히려 이런 집적의 이익보다 예. 집적의 불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비용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재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예. 거주 환경도 힘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어렵고 뭐 심지어 반도체만 해도 예. 전력 용수가 에너지 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예. 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경제가 발전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부작용들도 필연적인 거고 지금 그 지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5극 3특 물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통합되고 있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예. 이제 모든 지역에 고르게 모든 시군 뭐 다 고르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방향을 딱 잡으셨어요. 초광역 메가시티.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한 곳에 몰아주기. 그러니까 지금 1극 체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역에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을 만한 예를 들면 기업이 뭐 큰 투자를 하거나 예. 아니면 뭐 그 지역의 내수가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인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일할 사람이 골고루 있다던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좀 적다. 예. 이제 좀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예. 수도권 예. 말고는 제로다, 제로. 일 예.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통합을 하면 20조 몰아주겠다. 20조요? 예. 와. 지원해주겠다. 예. 대신에 한 곳에 좀 집중해서 하자라는 주장을 하셨고 이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 후보로 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지역균형 근데 초광역권 중심의 이제 국가 재편 방식이 저는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제가 드는 생각인데 네. 도대체 이 양반의 지적 영역에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가끔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 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홍디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지네요. 예. 네, 잠을 안 주무신대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살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잘 저분으로 뽑아서 계셔서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죠. 막 행복죠. 네. 그 제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프랑스도 지금 파리가 예. 굉장히 집중이 돼서 이런 그렇죠. 1급 체제라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에 이제 강제로 행정 이런 법을 만들어서 리옹이라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리옹 그 저기 포도주의 고장.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GDP 2위 도시가 됐다고 해요. 한 곳으로 몰아주는 전략, 예. 2급 체제. 저도 이제 파리를 좀 아는데 네. 저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예.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파리의 예를 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의 예에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다극 체제, 5극 3특 이렇게 예.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초광역 메가시티로 이제 합쳐서 예를 들면 광주랑 전남을 나누는 것도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는 좀 스케일이 작을 수가 있으니까 예. 한꺼번에 합치자. 그래서 일단은 컨셉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이제 합치려다가 이번에는 좀 어려워졌는데 예. 행정수도처럼 워싱턴 같은 느낌의 그 행정수도와 그리고 R&D 제조업 그 대전에 있는 엄청난 기술과 충남의 그 제조업의 기반이 합쳐지면 예.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역시 에너지가 거기는 넘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광주의 또 AI 그래서 둘이 합해지면 엄청난 또 시너지가 예. 발생이 그렇죠. 됩니다. 뭐 부울경은 지금 해수부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확정이죠. 해양 수도죠. 예. 해양 수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스마트 조선, 뭐 항공우주,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극이고 3특이 따로 있잖아요. 3특은 이제 강원, 전북 뭐 이런 곳을 그렇죠. 충북 이런 곳인데 사실 전북에도 벌써 이런 그 조짐이 보입니다. 거기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예. 실제로 벌써 신한하고 KB는 금융권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제2의 금융도시. 예. 방금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당장 제가 이 단어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인구 소멸 시대. 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전 국민의 화두, 국가적 화두로 성장한 상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선택과 집중,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구 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쩌면 필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늦은 게 예. 아까 그 프랑스 리옹도 2014년인가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야 겨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어제나 이렇게 뭐 김현종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홍성국 의원님. 네. 예. 홍성국 의원님이 정말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셨는데 네. 수축사회 음. 엄청 중요한 그렇죠. 책이거든요. 네. 굉장히 옛날에 쓰신 건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셨습니다. 그 홍성국 의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축사회뿐만 아니고 저희 메디치 미디에서 최근에 또 신간이 하나 나왔죠. 아, 네. 예, 그 책 제목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더 센 파시즘. 아. 예. 이 두 권의 책을 엮어서 홍성국 의원님과 제가 모종의 음모를 좀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주로 홍씨들과 친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이 수축 사회가 되게 섬찟하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인구가 소멸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인프라나 좀 사람 많은 곳에서 예.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예. 시골로 갔다가
병원이나 뭐 인프라가 없네 음.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당장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만 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되게 피부로 와닿는 지적인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이제 만약에 일본 보면은 막 공동화가 심하잖아요. 예, 예. 심합니다, 실제로. 예. 예. 뭐 서울 수도권밖에 안 남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 정권에서 확실하게 예. 이 부분을 극을 나눠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와닿았는데 예. 엔진 하나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기울어지게 비행기가 지금 간신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엔진이 3개거나 엔진이 5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예. 뭐 약간 산업의 분야별로 뭐 좀 위축되는 산업이 있을 때 뭐 반도체가 항상 잘 나가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른 AI나 뭐 에너지나 다른 산업이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르신분들이나 청년 분들도 지방에도 일자리만 많으면 예. 살고 싶잖아요, 진짜. 그럼요. 저 당장 예. 저만 해도 그런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제가 들은 것만도 20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동안은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상대 강의로도 얘기했는데 이번엔 진짜 될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될 거다. 예. 예. 뭐 대통령님도 훌륭하시지만 실제로 이번처럼 제가 최근 20년간 그 그러니까 대통령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총선 국회 정부 예. 이렇게 다 봤는데 이렇게 한 곳으로 권력이 쏠린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한 번 있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님 때 예.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미 정권 후반부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기억나네요. 그래서 막판에 좀 이렇게 이런 지역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가 좀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는데 네, 네. 지금은 정권 초기입니다. 인제 집권 2년 차고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도 많이 남아서 그렇죠. 예, 이런 국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발목 잡을 일도 없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막 당선이 사실은 좀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렇죠? 많이 될 것 예, 같습니다. 한 곳 빼고 다 될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드는데 예. 그러면 그때 당선되신 광역 단체장께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중앙정보의지도 그러니까 이른바 네. 쿵짝이 잘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 국민이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상의 기회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네. 홍정민의 경제였습니다. 한 주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건 생각해 볼 만하다 싶은 발언들을 살펴봅니다. 주간 이재명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의 발언 말고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발언을 소개하기로 했으면 발언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좀 들어보세요. 지난 2017년에 메디치 미디어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직접 쓰신 책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이름하여 대한민국 혁명하라 입니다. 센데요. 너무 세지 않나? 지금 들어도 센 것 같은데 뭐 당시 사람들한테는 거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런 책이 나왔었구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메디치 미디어에서 이번에 이 책을 재출간한 거예요. 재출간이요? 예, 그러면은 저자 동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간에 동의해 주셔서 이 책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오늘 홍디가 이 책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있나요? 예, 제가 그럴 순 없고 대신에 근데 이거 읽어드리면은 사람들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스포가 돼서. 예, 대신에 오늘은 이 책의 서문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요? 두 구절이나 세 구절은 안 되나요? 아니 네 구절? 안 돼요. 스포가 많이 될수록 우리 대통령님의 발언을 사서 읽고 싶은 분들의 수요를 절감시킵니다. 예의가 아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의 힘센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폐악과 테러와 반역과 학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머슴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머슴을 머슴 자리에서 내쫓고 지은 죄만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명문이네 명문. 응? 근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들으니까 더 좀 이렇게 그 가슴에 와 닿네요. 그렇죠. 좀 머슴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는지 전 지금 사실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목전이다 보니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시민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도 되게 못하고 막 하여튼 비리도 많고 이런 시장들 쫓아내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정 시장을 거명하진 않으신 거죠? 네. 예. 제가 홍디가 책을 읽어주시는 동안에 빛의 속도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당시뿐만 아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 이른바 머슴론을 TK 지역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러분, 연고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좀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런 식이죠. 맞아요. 저 이 장면 기억나요. 그때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30%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로 한창 화제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시 대선에서 대구에서는 23.22%, 경북에서는 25.52%를 득표했었거든요. 그 정도면 선전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결과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지율 보면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60% 중반까지 갔었죠. 네. 예.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그래서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30% 이상을 득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재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780여 건이라고 하네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탈세 범법행위예요. 피렌체 라디오 애청자시라면 이쯤 알고 계시겠죠? 탈세할 부동산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피렌체 라디오 정태준이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방금 범법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피렌체 라디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백범선, 진행의 정태준, 홍정민이었습니다. 내일도 꼭 들어주세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만.